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은 지난주 리뷰처럼요,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 클래스 만들면서 요 처리를 할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이는 화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께 아니라 여기 보면 아마도 요 B반 거인 경우에요. B반인 경우라서 여러분들은 A반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햄버거 메뉴 누르시고요. 햄버거 메뉴 누르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올라올 거고요. 그거 올라오면 쭉 내려가시면 리센트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반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반 A반이면 여기 A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열고 최초로 여러분이 열었으면 그냥 A반이 열려 있는 상태일 테니까 어쨌건 A반으로 가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꼭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A반으로 열었는지 B반인지 C반인지 이거 잘 보시고요. 자, 지난번에 여기 메인에 자바라는 데 가면 여기 저희가 베이직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 수업이랑 영상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챕터 11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자바 찍으시고요. 패키지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그 다음에 패키지까지 가서요. 여기서 저희가 이름을 챕이라고 쓰시고요. 11 이렇게 해서 챕터 11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베이직이랑 같은 레벨로 챕터 11이라고 하는 애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 이제 저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EX1, 2, 3로 하고 이제 책의 예제는 그렇게 했고요. 요거는 숙제니까 저희가 여기 패키지를 HW 해서 홈워크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학생 클래스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다시 요 홈워크까지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뉴 해서 클래스 만들 겁니다. 클래스 만들 거고 여기 네임에다가 학생 만들어야 되니까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어 넣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요 맨 앞에는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꼭 대문자로 쓰시고 이렇게 엔터 누르실 거고요. 자, 저희가 봤더니 위에 봤더니 패키지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패키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일반적으로 클래스는 저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만들었는데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필드 넣죠. 자, 학생이란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해서 일단 프라이빗으로 시작할 거고요. 제가 조건으로 준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학번 주라고 그랬어요. 학번. 학번은 숫자로 줘도 되고 문자로 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번은 문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넘이라고 할게요. 그냥 학번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냥 넘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름, 프라이빗 할 거고 스트링으로 이름 줄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학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학년은 프라이빗고 여기를 뭐로 줄 거냐면 int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니까 그레이드 정도로 줄게요. 자, 물론 학생을 만들 때 나는 이름, 나이, 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학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나 사람이니까 내 키도 있을 수 있고, 몸무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의 관심사는 딱 요거예요. 요거라서 저희는 요것만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서 생성자 만들어 넣을 건데, 왜냐면 얘네들 값 넣어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성자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Alt 누르고 인서트 누르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컨스트럭터 요거 선택하시고요. 필드가 3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방향 키 누르면 이렇게 3개가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생성자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생성자 만드시고 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저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직접 저 필드의 값을 넣고 빼고, 그게 저희 getter setter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lt insert 눌러서 getter setter
요것도 Shift 누르고 방향키 내려서 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물론 여러분 마우스로 찍으셔도 돼요. 근데 마우스 쓰는 순간부터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가능한 한 키보드 위에서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학생이라는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 다시 홈워크 패키지에 가서 new 해서 클래스 만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네. 쫓아오는 건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해서 클래스 만들 건데 저희는 요 학생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student라고 할 거고요. 뒤에다 테스트 뭐 이렇게 대충 붙일 거예요. 그리고 엔터. 자, 저희가 진짜 쓰려고 하는 애는 요 student인데 요게 진짜 어떻게 돌아가 보는 게 student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뭘 넣을 거냐면 메인을 하나 넣을 거고요. 메인을 넣을 거고 이 메인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아니면 메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촥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누구요? 요 학생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누구야 하고 학생 2명 만든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요거 체크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스튜던트 뭐 이렇게 할 건데 저는 다 안 치고요. 이렇게 ST 정도까지만 쳤어요. 그랬더니 요 ST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쭈르륵 나오죠. 자, 그 중에 봤더니 학생이 있네. 그 옆에 봤더니 위치도 내가 원하는 챕터 11의 홈워크가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엔터를 누르시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떨어뜨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스튜던트라고 채워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미리 알아요. 학생 2명 만들 거라서 여기에 스튜던트 다음에 1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객체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인스턴스 만들어야 되니까 new라고 했더니 얘가 알아서 저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student라는 애를 보여주죠? 이 상태에 그냥 바로 엔터만 치시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고 있었더니 빨간 줄 쫙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위에 넘느래요. 근데 문자열로 된 그 학번, 요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로 일단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학번으로 뭐 25 45001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주면 되겠죠. 이거 이 도구가 좋아서 요 앞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넘이야를 알려주는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이거 굳이고 이걸 타이핑 치는 사람도 있어요. 100% 에러입니다. 그죠? 요거 그냥 도움말 나오는 거예요. 요 넘은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 콤마 넣었더니 이번엔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애 이거 했는데 어쨌건 뭐 쭉 넣으면 도움말이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넣으시면 그 다음 도움말 뭐가 나오면 네임 넣으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가 홍길동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년.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명 만들었고요. 똑같은 모양인 애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복사하라 그랬죠? 이거 한 줄 복사. 어떻게 해요? 컨트롤 알트하고 방향키. 그러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저희는 가서 뭐만 바꿔줘요? 얘 이름만 바꿔주죠. 그죠? 변수명만 student2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첫 번째 toString 뭐라 그랬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out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엔터 누르면 표준 출력 나오죠. system.out.println 나오면 여기에다가 student 요것도 다 치는 게 아니라 st 정도만 쓰면 우리 변수를 보여줘요. 그럼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다시 sout 하시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복사할 줄 아니까 Alt, Shift, 컨트롤 Alt하고 방향키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점 누르면 얘가 쓸 수 있는 여러 메소드가 있는데 toString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출력을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뿅 누르시면, 아니, 지금 요 상태로 누르면 이전에 불러왔던 애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얘를, 요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애를 부르려면,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컨트롤 시프트하고 F10번, 이렇게 누르면, 얘가 여기가 스튜던트 테스트라고 하는 애로 올라오고, 요쪽에 저희의 결과물이 나와요. 이 결과물을 봤더니 그 영상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골뱅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요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바라보는 여기 있는 요 toString 있죠. 여기서 바라보는 toString이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안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는 여기 학생에 가서, 근데 학생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잡다한 애들이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 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걔네들 제거하고 저희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로 가서요. 저희가 저 toString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요렇게 가서 저희가 볼 건데, 저희가 일단 여러분 제 거 보세요. 하지 말고 일단 제 거 보세요. 자, 원래 여기서 Alt하고 Insert를 누르면 이렇게 Generate라고 하는 애가 올라오고, 여기에 보시면 아주 예쁘게 toString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원래는 요거 가기 전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얘네들은 워낙 자주 쓰는 애라서 뽑아 놓은 거고,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Override Method라는 애가 있어요. 요걸 눌러 보시면 요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안에 보면 요렇게 생긴 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덮어 씌우면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하게 여기 toString을 그냥 덮었으면 얘가 요렇게 쓰여요. 근데 여기 봤더니 슈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슈퍼는 내 부모 누구예요? 오브젝트고, 이때 요 toString, 그러니까 여기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그 위에 가면 이렇게 밑줄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누르면 해당되는 대로 넘어가는데, 그 toString이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갖다 적고 그 뒤에 골뱅이 하나 붙이고, 요게 그거죠. 클래스 이름 갖다 적고 뒤에 골뱅이 하나 붙이고, 여기 보더니 해시 코드를 헥사 스타일로 찍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위치한 그 뭐 메모리나 그런 애들이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난 이게 싫잖아요. 이게 싫으니까 난 여기에다가 뭔가 조작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조금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부분을 요렇게 지울 거고요. 요건 너무 자주 쓰는 거고,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 이게 궁금하니까, 자, 저희 같이 할게요. Alt 누르시고 Insert 누르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toString 선택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얘는 이미 다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면 toString이 하는 일반적인 일은 뭐예요? 그 내용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선택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엔터 하면 이렇게 글자들이 예쁘게 잘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원래 있던 애를 오버라이드를 하잖아요. 오버라이드를 하면 우리의 변화는 뭐가 변화됐냐면, 요 스튜던트 테스트에 가서 아까 있던 똑같은 toString을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찍어서 기다리면, 여기에 있는 요 toString은 누구에 있는 toString이냐면 스트링에 있는 toString이 찍히는 거예요. 아니, 스트링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스튜던트에 있는 toString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얘의 리턴 타입은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오브젝트의 toString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얘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빵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아까는 오브젝트로 날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방금 봤듯이 내가 바라보기를 누굴 바라보냐면 스튜던트에 있는 toString을 바라보니까 여기로 가서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이미 스튜던트 테스트는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거 런 버튼 누르시거나 Shift F10번 요거 누르시면 요게 실행이 돼서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해요? 요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요걸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영상에도 아마 있을 건데,
요 아래 가서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뭐요? student 1이라는 놈이랑 student 2라는 놈이 같냐? 라고 물어봐요.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저 student 1 하고 student 2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에 있는 주소를 물어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new 이래서 만들면 무조건 다른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거의 출력값은 이게 똑같으면 yes고 아니면 저희가 출력값을 sout으로 no라고 할 건데 요거랑 요거는 당연히 다른 곳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주소값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요 최종 결과는 여기에 이렇게 no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문자열 배우거나 이럴 때 들었던 건데 뭐냐면 이 두 놈의 내용이 같냐를 비교할 때 여기다 점 equals 이렇게 넣으면 점 equals 하고 두 번째 객체를 확인하면 요 두 놈이 같냐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쓰려고 하는데 자 보실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equals 있죠? 여기에 있는 equals 컨트롤 누르고 가져가 보면 얘는 어디에 있는 equals냐면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예요. 따라서 요거 들어가서 보면 얘가 만약 어떤 오브젝트를 받아오면 현재 나하고요. 현재 나하고 여기 넘어온 얘하고가 는을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현재 있는 나하고요. student 1 하고 여기는 student 2가 같은 주소냐를 물어보는 게 원래 있는 equals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봐야 당연히 결과가 뭐예요? 돌리면 당연히 결과는 아까랑 똑같이 no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equals는 내용이 같으면 같은 놈으로 취급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용이 같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학번이 같고 여기에 있는 이름이 같고 여기에 있는 학년이 같으면 두 놈은 같은 거구나 로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equals는 못 쓰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student에 가서 요 아래 가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equals를 써야 돼요. 근데 Alt하고 인서트를 눌렀더니 여기에 봤더니 아주 또 예쁘게 요번에 세트로 equals라고 해시코드를 동시에 만들어준대요. 땡큐죠. 그죠? 그래서 엔터 누르시고 얘가 뭐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넥스트 누르시고 필드도 우리는 가능하면 세 개 다 비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야 학생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만 비교하면 돼요? 번호만 같으면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학번이 같으면 같은 사람, 주민번호 같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이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름까지는 체크 안 할래. 그리고 학년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안 할래. 그러면 이거 걷어내시면 돼요. 근데 난 어쨌건 지금은 세 개를 다 비교할 거야. 그럼 이렇게 잡으시고 next. 그 다음에 이것도 해시코드 만드는 것도 next, create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equals가 만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거 일일이 고민하면서 여기 가서 이 그레이드하고 여기에 있는 그레이드,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잖아요. 숫자니까 같냐라고 비교할 거고요. 요 뒤에 있는 학번하고 이름은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동등은 equals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이제 equals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만족이 되면 true, 하나라도 아니면 false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된 순간 저희는 이미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 run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제 yes로 바뀌는 거죠. 한 놈이라도 같으면 한 놈이라도 같은 게 아니라 세 개의 필드가 다 같으면 같은 거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toString하고 equals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엄청 빨리 보고 막 그래서 대충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놓친 사람이 있을까봐 요건 다시 설명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넘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영상 보시고요, 책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 거기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 제가 설명해 놨는데 여기 책에서 있듯이 요런 스타일로 잘 안 써요. 그냥 보통은 여기 앞에 있는 상수만 적어 놓고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둘 다 요런 용도로 숫자로도 쓰고 문자로도 쓰고 요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스프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저희가 이거 어노테이션으로 조절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 거 한 거 복습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해본 것 같고, 오늘 진도를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그 기본 클래스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몇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우리 뭐가 있냐면 레코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레코드라는 클래스인데 요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이넘도 여러분이 스태틱 파이널 해가지고 그냥 상수 만들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넘 클래스 없어도 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 여기 레코드라는 애를 봤더니 얘는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클래스예요. 변하지 않는 데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값 넣어놓고 붙박이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처럼 쓰고 싶은데 상수는 값 하나고 어떤 덩어리 하나 있죠. 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런 덩어리 하나를 값 변하지 않게 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애가 요 레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코드 클래스의 모든 필드는 기본적으로 private final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변수보다는 필드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고요. 생성자에 의해서 한번 정해주면 값들이 변하지 않아요. 값이 딱 들어오면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코드 클래스는 한번 대입 후 변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그냥 쓸 때만 쓸 수 있고요. 값 변경은 불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셋이 안 돼요. 값에 셋하는 기능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get, 해시코드, toString, equals 같은 기능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넣지 않아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오버라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봤더니 뭐 어쨌건 요런 student info라고 하는 애를 클래스가 아니라 요거를 레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는 여기 챕터 11에 가서요. 저희가 챕터 11에 잠시만요. 요게 몇 번째 예제인지만 좀 본 다음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EX6번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챕터 11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New에서 패키지로 갈게요. 자, 이 패키지 누르시면 지금 현재 요게 챕터 11에 홈워크까지 내려와 있는데 홈워크랑 같은 레벨로 해야 되니까 위에 홈워크 HW는 지우시고요. 점부터 시작해서 EX6 언더바 하시고 레코드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레코드라고 넣으시고 엔터. 그럼 이렇게 여기 챕터 11에 이렇게 EX6번의 레코드 파트가 만들어져요. 이 앞에 거는 영상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에서 여기 클래스라는 거 눌러요. 자바 클래스. 자, 이 자바 클래스에 왔더니 클래스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고 레코드도 있고 여기 봤더니 이넘도 있고 어노테이션도 있고 익셉션도 있고 뭐 이런 구조예요. 자, 그 중에 저희 뭐 쓸 거라고요? 레코드. 요거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뭐라고 쓸 거냐면 student info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럼 요 앞에
클래스 붙듯이 레코드라고 붙어요. 자, 근데 얘는 특징이 여기에 따로 생성자를 막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에다가 내가 사용할 필드를 바로 적어요. 그래서 int 뭐 id 그 다음에 스트링에 nam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만 하면 다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Alt 누르고 Insert 누른 다음에 여러분 생성자 이렇게 눌렀더니 여기 막 이상한 애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여기다 이제 생성자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lt하고 Insert 한 다음에 우리 계속했던 getter setter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얘가 똑똑해가지고 아예 뭐는 없어요. setter는 없어요. 그러니까 setter 기능은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getter는 굳이 원하면 오버라이드에서 쓸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대로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강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직접 넣으려고 해요. public void set 한 다음에 야, 나는 네임을 세팅하고 싶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string name 받아와서 받아온 애를 가지고 저기 가서 여러분이 this의 name에다가 name을 넣는 이런 세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아주 에러가 정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뭐냐면 요 두 개의 필드를 그냥 고정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필드를 난 고정해서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쓰고요. 혹시라도 난 필요하면 여기에다 상수 정도는 넣을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값들은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상수로 여기다 public 이라고 쓰시고요. static 이라고 쓰시고요. static 이라고 쓰시고 여기에 스트링으로 된 뭐 예를 들면 스쿨의 이름을 스쿨 네임을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상수라고 그냥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my 언더바 스쿨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만 두면 여러분이 뭘 만든 거냐면 레코드를 만드신 거예요. 레코드. 자, 그럼 요거 테스트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쪽 버튼 new class 이렇게 갈 거고요. 요거 다 만드셨죠? 네. 자, 요거 이름에다가 저희가 테스트 붙이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긁어 올 수 있으면 요걸 긁어 온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에서 클래스에서 요 이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테스트 이렇게 붙일 거예요. student info test라고 한 다음에 뿅 누르실 거고요. 요거는 테스트 해야 되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실행할 수 있도록 메인이 있어야 되죠? 자, 메인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자, 저희는 뭐 만들 거냐면 student로 student info 요거 있죠? 저희가 요 레코드에 있는 거. 딱 보면 st 정도만 쓰시면 보인단 말이에요. 커서 내리셔서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떨어뜨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랬더니 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클래스가 있을 때 변수명을 풀네임으로 스튜던트 인포라고 쓰거나 인포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게 마음에 들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뭐 별론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직접 타이핑 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스튜던트 인포로 갑시다. 왜냐면 얘가 어차피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긴 이름 있죠. 얘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명확한 이름을 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짧은 거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하겠다고 뭐 SI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이 변수명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풀네임을 적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자, 우리 요거는 요건 1번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다 new 하시고 뒤에 보시면 얘가 여기 지금은 테스트가 선택되어 있는데 위로 하나 올리셔서 info를 선택을 할 거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필드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필드를 넣어놓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1, 2, 3, 4, 5라고 아이디를 넣을 거고요. 뒤에다가는 홍길동이라고 넣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만들 때 그냥 복사해서 만들게요. 타이핑도 귀찮으니까 복사할 거고, 저희는 뭐만 바꿔요? 요것만 바꾸겠죠? 저희가 왜냐면 얘가 이퀄스 돼 있다니까 정말 이퀄스 돼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Sout 하셔가지고요. Sout 하셔가지고 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내용이 같은데 저 두 놈은 같냐? 아까는 이렇게 new로 만들면 기본적인 equals는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오버라이드 해놔야 되는데 얘는 같냐를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student info 1이라는 애랑 equals를 할 건데 누구? student 2 요거 있죠? 요걸 이제 해요. 자, 근데 미리 보시면 여기 equals에다 마우스 가져가서 기다려 보시면 여기 있는 equals는 오브젝트의 equals가 아니죠? 이미 오버라이드 된 누구의 equals예요? 레코드의 equals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버라이드 된 애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옛날 거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인텔리에 있으면서 여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상태로 막 런 돌리시면 옛날 거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엉뚱한 거 나오니까 이렇게 새로 파일을 만들고 나면 항상 뭐요? 컨트롤 시프트 F10번 뿅 누르시면 얘가 이 상태로 해서 돌렸더니 두 개의 내용이 어때요? 같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Sout 한 다음에 그럼 도대체 요 student info라고 하는 놈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지? 라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 봤더니 equals to string 뭐 get class 이런 애들은 오브젝트의 능력이고요. 여기 까맣게 약간 굵게 되어 있는 애들이 뭐냐면 요 아까 우리가 만든 레코드에 있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get, set 이런 건 안 붙어 있고요. 여기 봤더니 name 혹은 id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필드명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의 용도는 뭐 하냐면 아무 인제 없이 name이라고 하면 문자를 들고 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이 Shift 저거 선택되어 있으니까 Shift 다음에 F10번 누르면 지금 여기 선택된 애가 실행이 돼요. 봤더니 뭐 가져와요? 홍길동 가져오죠? 학번 가져오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있듯이 id라고 하는 그거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갔냐?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게터 세터 뭐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레코드는 어차피 저값 그대로 쓸 거고 값 안 바뀔 거니까 불러오는 능력을 그냥 미리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 되겠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 갔죠? 예, 여기. 자, 그 다음에 toString도 만들어져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Sout 하신 다음에 요번에는 student info 2라고 부르고 .toString 눌러도 되지만 toString은 객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 메소드예요. 그래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이 상태로 하시면 이 객체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 시키시면 여기에 student info에 이렇게 id는 1, 2, 3, 4, 5에 홍길동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레코드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클래스 만들고요. 값 넣어놓고 변경 안 하면서 쓰면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값을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없던 구조거든요. 옛날에는 안 쓰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바 보시면 자바가 계속 버전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자바가 뭐 막 요 몇 년생 6개월마다 이제 한 번씩 버전이 막 올라가는데 버전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얘네가 그냥 하긴 좀 그렇고 뭐라도 새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자바가 옛날에 자랑하던 게 뭐냐면 프린트F 안 쓴다는 거거든요. 포맷 몰라도 잘 쓸 수 있어였는데 최근에 또 자바가 자랑한 게 뭐냐? 우리는 프린트F를 제공해. 그 C 언어에서 하던 사람들 그대로 와서 여기서 포맷 써가지고 출력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F, 여러분은 이제 프린트 F까지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배웠어요? 배웠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도 그 C 언어처럼, C++처럼 이렇게 %D, %S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얘도 그런 거예요. 그 이넘도 C++에 있던 거. 그죠? 레코드도 거기 있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고 이퀄스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그냥 원래 거 쓰면 그냥 둘 필드 다 확인하는 거고요. 그냥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애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현재 아이디하고 내가 받아온 이 객체 아이디하고 비교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아무 객체나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얘가 학생 인포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요 연산자를 써요. 여러분들 요거 배우셨어요? 인스턴스 오브? 몰라요?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면 안 배웠다고 하는 그 이상한 습관들이 있던데 보통은 배웠을 거예요. 요거. 왜냐면 얘가 뭔가 비교를 하거나 상속 관계 이런 거 확인할 때 얘가 요거로부터 만들어진 애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로 들어오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예요? 이 앞에다 형변환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놈이나 막 형변환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계통 있죠.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계통 애들끼리만 뭐가 돼요. 이런 형변환이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거 확인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제미나이나 GPT한테 예제 만들어줘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한 번만 써보시면 인스턴스 오브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필드가 두 개지만 나는 요 한 필드만 체크하고 싶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안 해봐도 되겠죠? 그냥 그 정도는 여러 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배워요. 클래스라는 클래스인데 얘는 get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문자열 만드는 애를 하나 하고요. get 클래스 하면 여기 클래스 타입으로 결과를 딱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생짜 클래스 뒤에다 점 클래스, 요거 소문자예요. 대문자 아니고 오탈자 같은데 클래스라고 적으면 실제 그 클래스 정보를 여기다 넘겨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 점 폰네임. 실제로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동적으로 클래스 로딩할 때 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DB나 이런 거 할 때요. DB 드라이버 로딩 할 때 그때 쓰는 방식이 요 클래스 4 네임 가지고 이제 로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요런 방식은 있는데 요게 리턴을 클래스를 리턴해 주는구나. 요 정도만 일단 아시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여기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 번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챕터 11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뉴 해서 패키지 여기다 EX 7번에 언더바 해서 클래스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 봤더니 얘는 클래스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테스트할 건데 펄슨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고 뭔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펄슨이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의 이름은 펄슨. 자, 사람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우리 만들어 봅시다. 사람.
여러분들 사람이면 보통 뭐 하죠? 여러분들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네, 그쵸. private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니까 스트링으로 네임 물어보겠죠? 한국 사람들 두 번째로 뭐 물어보죠? 나이 물어보죠. 그래서 뭐예요? 나이 딱 해서 서열 쫙 정해가지고 어린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심부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은 문화인데 어쨌건 private에 int에 age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사람을 특징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관심 있는 건 딱 요 두 가지만 관심이 있다면 요 필드 두 개만 쓰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이 학생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게 궁금하다든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궁금하면 계속 늘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복잡한 클래스 만들어지는 거고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생성자 만들게요. 어떻게 해요? Alt Insert에서 Constructor 하시고 필드 둘 다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Getter Setter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Alt Insert Getter Setter 필드 둘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무슨 일을 하고 싶냐인데 여러분들의 옛날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원래 내가 테스트 하기 전에 이 클래스 자체를 못 만들어. 이걸 못 만들고 저게 뭐예요 막 이러고 여러분 보고 클래스 만드세요 그러면 클래스요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적어도 이제 클래스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클래스. 자, 그래서 만드시고 자, 여기 가서 이제 오른쪽 버튼 뉴 해서 여기에다가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 건데 저희는 타이틀이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클래스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자, 그리고 테스트 할 거니까 저희 메인에서 실행 가능한 환경을 일단 만들 거예요. 메인으로 실행 가능한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 하나 만들 거예요. person 한 명 만들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person 만들 거고 는 new p 정도 쓰거나 그냥 선택해서 person 만들어 넣을 거예요. 자, 이 person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기다 홍길동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있어야 되는데 10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 이게 싫어요. 이게 싫어. 싫을 수도 있죠. 나 그냥 초기 안 하고 그냥 테스트만 하고 싶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에러 뜨잖아요. 이유는 요 펄슨에 가서 보시면 펄슨이 이렇게 반드시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기다가 인자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이게 가능하도록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 펄슨에 오셔가지고 요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생성자를 하나 만드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Alt Insert 하고 생성자 만들 건데 지금은 네임이 선택되어 있는데 요거를 위로 올리시면 그냥 방향키를 그냥 위로 올리시면 얘가 아무 필드로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이 상태로 해서 엔터 누르시면 이 상태로 해서 요거 OK 누르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빈 생성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빈 생성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펄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펄슨이 어떤 클래스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 나는 여기다가 펄슨이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고요. 펄슨이 어떠든지 궁금해. 그러면 원래 오브젝트에 보면 get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지금 요 펄스에 만든 get age하고 get name도 있지만 거기서 안 만든 이상한 get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구 거냐면 오브젝트에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요거 써보자는 얘기예요. get 클래스가 뭐야? 이거 써보자는 얘기. 자, 근데 이 get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불렀는데 얘가 여기 마우스 가져가서 봤더니 얘는 get 클래스라는 걸 했더니 이 앞쪽에 뭐예요? 클래스인데 뭐 이상하게 생긴 꺽쇠가 있는 이런 리턴 타입을 받아오는 애래요. 여러분들 요거 읽으실 줄 알죠?
요게 뭔지 알죠? 얘 소속은 오브젝트인데 요 메소드인데 인자 없이 쓰면 요런 타입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흔히 요런 거 API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읽고 뭐가 넘어와 뭐 요거 알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요 아래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얘를 했더니 얘가 뭐 하래요? 요런 애를 리턴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이거 자신 없잖아요. 요걸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요 앞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책은 어떻게 하냐면 책에는 이미 잘 적혀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뭐 클래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A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렇게 받아와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이 엉뚱한 거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스트링 이런 거 적으면 이거 뭐 바로 에러죠, 그죠? 이런 건 안 되니까, 그죠? 타입에 맞춰서 뭔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면 맨날 걱정이 저거 잘 못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쓰는 이 인텔리제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교판 문제,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나 어쨌건 커서가 있는 그 위치에서 컨트롤하고 1번을 누르면 컨트롤 1번을 누르면 퀵픽스라고 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뭐 옵션 확인하거나 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있는 애가 변수 만들어주는 애예요. 변수 만들어주는 애인데 요렇게 변수를 만들어줄 거래요. 그래?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앞에 에러 없이 요렇게 붙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지우시고요. 는까지 지우시고요. 자, 요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클래스 값을 받아오고 싶은데 얘가 뭘 리턴할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하고 1번 누르시면 이렇게 퀵픽스 나오고 여기 앞에 붙여야 되는 지역 변수 알려준단 말이에요. 빵 눌렀더니 이렇게 붙어요. 자, 근데 난 저 퀵픽스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윈도우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항상 내가 있는 위치에서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해결책들이 올라와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올라오는데 저희 이전에 썼던 건 여기 generate라는 걸 썼고요. 저희가 아직도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팩터라는 애를 쓰는 거예요. 리팩터. 뭔가 모양을 바꾸고 싶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리팩터에 가서 위쪽을 쭉 봤더니 뭐가 있어요? introduce variable이라는 애가 있죠. 아까 봤던 애가 여기 있는데 더 땡큐인 건 이 옆에 봤더니 단축키가 있어요. Alt Shift L.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편하게 하시려면 이게 여러분 환경들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건 요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시스템은. 그래서 Alt Shift L 하거나 아니면 굳이 여기 와서 오른쪽 버튼에 리팩터에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눌러도 얘가 이렇게 붙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앞으로는 잘 외우세요. 우리 커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Alt Shift 하고 L 이렇게 누르면 뒤에서 Alt Shift L 이렇게 누르면 앞쪽에 이렇게 변수가 싹 채워져요. 그러면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받아온 애가 뭔지가 궁금하면 우리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무조건 찍어보는 거예요. 뭐가 찍힐지 모르겠지만 Sout에서 A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그냥 빵 찍었어요. 그래서 얘를 찍어봤더니 컨트롤 시프트하고 F10번으로 저희 처음 돌리는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F10번 돌렸더니 얘가 찍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요런 결과를 찍어내요. 클래스인데, 그죠? 요 놈은 클래스인데 어떤 애냐면 이 경로 밑에 있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야 라고 해서 플레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get 클래스라고 해서 가져온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있는 전체 경로, 클래스의 전체 경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점 눌러보면 내가 저 get A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이 클래스 자체를 많이 쓰진 않을 건데
얘가 제공하는 제일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getName이에요. getName. 저 클래스의 이름이 뭐야?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래스의 이름이 뭐야를 가져올 건데 요거를 다시 Shift하고 F10번을 돌려봤더니 출력되는 결과가 뭐예요? 요 놈이랑 요 놈이 결과는 같은데 요렇게 찍으면 앞쪽에 얘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야 하고 얘는 그냥 정말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 대한 클래스 정보를 가져올 때 getClass라는 걸 쓰는 거예요. 걔는 오브젝트에 있는 거라서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예제 본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요 person은 여기 있는 요 클래스죠. 얘에다가 점한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붙였어요. person하고 점 클래스 했더니 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변수를 만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Alt Shift하고 L 이렇게 넣었더니 얘가 아까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뭘 가져와요? 클래스에 person이라고 하는 애를 들고 오는데 요거요. 우리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나왔던 애인데 요게 지금 여기 보면 person이라 나오는데 저희 조금 있다가 저희 쉬는 시간 이후에 요거 저희가 제네릭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person 클래스로부터 만들어낸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는 person이란 뜻이에요. 그냥 person 클래스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요 놈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s out 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스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new 해가지고 객체 만든 다음에 get 클래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냥 클래스 이름에다가 그냥 점 클래스라고 바로 넣어서 땡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저희 뭐 해보면 돼요? 이 person 클래스라는 애를 getName으로 찍어보면 얘가 누구를 알려주지?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시면 여기 봤더니 결과가 어때요? 저 위에 이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빵 가져오는 방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요런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자바 랭에 있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점 눌렀더니 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getName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이름을 넣어서 만들고 싶어요. forName이라고 해서 만들고 싶은데 클래스를 forName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자열을 넣는 방식이 있고 모듈에다가 문자열을 넣는 방식이 있고 문자열에다가 뭐 불리한 값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잘 모르겠으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문자열을 넣으면 얘가 뭔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만들어 주는데 일단 여기 봤더니 밑줄 쫙 가면서 뭐예요? 에러가 장렬하죠. 에러가 장렬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쓱 가져갔더니 얘는 뭐냐면 예외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외가 뭐냐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클래스가 없으면 못 찾는 일이 발생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상되는 일이라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forName으로 뭔가 클래스를 로딩하는 일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요게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는 예외 처리를 따로 배워요. 트라이 캐치 뭐 이런 구문 배울 건데 그 전까지는 forName이 생기면 여기 가시면 빨간 줄이 생기면 마우스 갖다 놓고요. 여기 보면 add exception 이라는 애가 나와요. 이게 뭐 할 거냐면 내 메소드 시그니처에다가 예외를 추가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그래서 요거 누르면 여기에 우리 메소드에 요렇게 throws라고 해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처리가 위에 붙어요. 나중에는 여기에다 저희 트라이 캐치로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트라이 캐치 배우셨나요? 자바에서 배웠어요? C++에서 배웠어? C++? 자바에서는
배웠어요? 지난 학기? 안 배웠어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두시고 여기가 이거 처리 안 하면 무조건 여기 에러예요. 에러가 뜨면 얘를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블럭으로 씌워야 되거든요. 이게 손으로 하기 귀찮으니까 얘가 기본으로는 얘는 저 위에 붙이니까 요 옆에 보면 다른 행동으로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요거를 메소드 시그니처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트라이 캐치로 둘러싸는 방법이 있대요. 요거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트라이 캐치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뭐가 안 생겨요. 예외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코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냥 요거 해서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요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실행을 하고 나면 얘가 기본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적는 A의 결과에 따라서 이쪽에다가 뭘 가져올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해요? Alt, Shift하고 L 누르면 얘가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들고 올 수 있는데 얘가 여기에 뭘 넣는지 모르니까 얘가 펄슨이 올지 아니면 뭐 스트링이 올지 뭐 포인트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 못 하는 거예요. 위에는 여기 이미 펄슨이라는 걸 아니까 펄슨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물음표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넣어야 될 애가 뭐냐면 여기다 넣어야 될 애가 뭐냐면 우리 클래스 경로를 넣으시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펄슨 이런 애를 넣는 거예요. 펄슨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하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먼저 하고 오류 해결할게요. 그리고 Sout 누르시고 저기에 있는 A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수명이랑 똑같은 애에다가 foname으로 아니 getname으로 출력해 보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요 펄슨이라는 걸 땡겨 올 거야 라고 요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 수행을 하시면 에러가 이렇게 장려를 해요. 그 에러가 뭐냐면 클래스를 못 찾은 에러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요게 뭐예요? 내 클래스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내 클래스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 내 진짜 클래스 이름이에요. 요거를 저기다 넣어야 돼요. 요거를 저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지금은 내가 요 위에서 getName에서 찍어봐서 알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요 getName을 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은 안 되고요. 여기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요것도 잘 따라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펄슨 있죠? 펄슨 찍으시고요. 가끔 많이 쓰입니다. 요거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카피 패스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카피 레퍼런스라는 애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여기 클래스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카피라고 있으면 요거 뿅 누르시면 여기에 얘를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절대 경로 있죠? 절대 경로로 땡겨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땡겨올 수도 있고, 뭐, 컨텐츠 루트로부터, 그러니까 소스로부터 땡겨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루트로부터 땡겨오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택하는 방식은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카피 레퍼런스예요. 요게 내가 땡겨올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그거 땡기신 다음에, 여기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컨트롤 V로, 컨트롤 V 이렇게 넣으시면 요게 우리 전체 경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열로 요걸 적어주시면 얘가 해당되는 걸 찾아서 뿅 누르면 여기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하나 더 불러와요. 정상적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요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누구야를 알고 싶은데 첫 번째 방식은 객체 만든 다음에 그죠?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get 클래스에서 받아와서 쓰는 방법. 두 번째는 그 클래스 이름에다 점 클래스 써서 쓰는 방법. 세 번째는 그 클래스가 있는 경로를 적어주고 그걸로부터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 모르거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요 방식으로 보통 써요. 그냥
그죠? 그리고 이미 요거를 안다는 거는 이미 얘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나만 보고 저희가 잠깐 쉴게요. 자, 저희가 요거 그냥 이거 제 거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요거 긁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검색어로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이미 있네요. MySQL Class for Name 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원래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구문이 요거예요. 여기 눌러보시면 실제로 내가 MySQL 같은 거 로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ySQL에 있는 라이블러리 경로를 적어주잖아요. 라이블러리 경로를 적어주고 클래스 4 네임 하면 얘가 실행하면서 얘를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나는 MySQL을 쓸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내 시스템이 오라클이야. 오라클이면 요거를 오라클 경로로 하면 로딩되는 순간에 오라클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해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려면 저희가 아마 이전에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MySQL 그때 걸어놨잖아요. 여기 MySQL 하나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MySQL에 보면 여기 요거로 이제 보면 좀 더 확대해서 확대가 안 되네. 확대가 더 안 되네요. 여기 봤더니 컴 밑에 MySQL 밑에,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컴 밑에 MySQL 밑에 가서 여기서 CJ 밑에 JDBC 밑에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CJ 밑에 JDBC를 찾고 요 JDBC 안에 있는 요 드라이버라고 하는 애를 로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쓸 때 지금 여기에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붙였으면 여러분이 저 MySQL이라는 걸 나중에 어디였냐? MySQL이라는 애를 이제 로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저희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에는 없는데 제가 진도 빨리 나가면 저희 DB 액세스 하는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요런 방식으로 이제 쓸 거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앞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저희 잠깐 쉬고 그 두 번째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